안녕하세요, 신성원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왜 처음부터 이렇게 훅 들어오냐고요? 오늘의 주제가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왜 삽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야, 죽지 못해서 한다. 정말 죽고 싶을까요? 이것처럼 거짓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데 죽고 싶어 한다고 말할까요? 그건 또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고민이 많다는 뜻입니다. 고민만 없으면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수만 가지의 고민들, 해결책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고민, 돈으로 90% 이상은 해결됩니다. 층간소음, 위층을 사버리면 됩니다. 네? 위층이 이사를 안 간다고요? 돈을 더 주면 돼요. 2배 줘서 안 나가면 3배 주면 나갑니다. 웬만한 문제들 대부분 돈으로 해결이 됩니다. 참 씁쓸한 얘기지만 그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 건강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이죠.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건강이잖아요, 건강. 그런데 건강하기만 하다면 그 나머지 그 고민들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바로 관계입니다. 돈 없고 늙어 병들어도 관계가 좋다 그러면 그 고민은 해결됩니다. 괜히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고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서울역에 가 앉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돈도 없고 병들고 아픈 그게 같은 소린가? 병들고 늙은 자기 몸을 돌봐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 그러니까 돈 벌 때 잘 벌어서 잘 보관하시고 건강할 때 건강 지키시고 관계를 잘 맺어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민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네?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요? 그럼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술방망이 알라딘의 마술 램프 하나를 제가 선물로 드리죠. 바로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이 솔직함만 갖고 있다면 웬만한 고민들을 또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돈 버는 거, 건강해지는 거, 관계 좋게 만드는 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이 솔직함에서 시작합니다. 솔직한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습니다. 그럼 관계도 좋아지죠? 그러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여러분들 그 드라마나 영화에 마지막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직한 사람, 솔직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정직해지세요. 솔직해지세요. 그리고 이 솔직함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갖기 원하는 유머의 핵심,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살벌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굴 못 웃기거나 혹은 누가 웃겼을 때 잘 웃지 못하든지 그 원인은 바로 여러분이 솔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뭐 한 80평생 산다 그럴 때 언제 가장 솔직해집니까? 죽을 때요? 죽는 순간에도 거짓으로 죽는 사람 많습니다. 죽는 척하다가 그러다 진짜 죽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은 바로 아기 때입니다. 아기 때. 아기 때는 정말 솔직합니다. 자기를 낳아준 의사에게 선생님 허허허 정말 저를 받아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허허허 이렇게 가식을 떠는 아기가 있나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엉덩이 때리는 의사에게 이게 울어버리잖아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우리들은 배가 고파도 아유 와서 한술 뜨세요. 아유 아닙니다.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가식을 떨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배를 쫄쫄 굽는 그런 고민에 그런 고통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아기들은 배고프면 응애 울고요. 또 똥 싸고 싶으면 아무데나 쌉니다. 얼마나 솔직해요. 얼마나. 그리고 이 아기들은요 하루에 400번을 웃는다고 그래요. 어른들은 하루에 15번 웃죠.
그러니까 아기가 어른들보다 훨씬 건강해서 그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그래서 아기처럼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을 못 간다고 아마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솔직함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솔직함이 무슨 사회성이다, 예절 교육이다, 어른 되기다, 이런 말로 변질돼가지고 사람을 점점 속물 만들고 또 거짓을 말하게 만드는 게 그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아기의 솔직함만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 사랑받고 어디 가서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매 순간 솔직해지세요. 그럼 그 솔직함이 여러분에게 돈과 건강과 그 다음에 관계를 형성해 줄 것이고, 그러면 그로 인해 모든 고민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개그맨들 중에도요, 솔직했던 친구들이 끝끝내 성공하더라고요. 한순간 뜨는 듯 싶다가 사라지는 그런 개그맨들, 바로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코 다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제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요, 이 솔직한 친구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솔직하지 않았던 친구들은요, 다 뿔뿔이 어딘가 사라지고 말더란 말이죠. 그 솔직함이란 뭘까요?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대나무 숲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그 편안한 순간. 그래서 제 주변에 본인은 막 웃긴다고 얘기하는데 별로 안 웃기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이게 자연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이게 솔직하지가 못한 거란 얘기예요. 최근에 개그 콘서트가 뭐 없어진다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데, 그 이유도 뭔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요, 예전처럼 짜여진 코미디, 짜여진 개그보다는 자연스러운 솔직함, 삶 속에 묻어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개그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제 표현하세요. 그러면 이런 반발이 생깁니다. 이봐, 신 교수, 솔직히 말했더니 말이야, 상대방이 싫어하더란 말이야. 솔직히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지는 솔직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기분 나쁘잖아요. 아유, 신 교수님, 화면에서 볼 때는 정말 호빵 같았는데 만나고 보니까 아유, 대형 호빵이네, 대형 호빵. 하하하. 맞는 얘기예요. 뭐 내 얼굴 보면 호빵 같죠?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솔직한 건가요? 아니죠. 그걸 무례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례하다. 더 심하게 말할까요? 무식한 겁니다. 무식해. 응? 이걸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솔직했잖아. 사람들이 근데 왜 날 싫어해? 그건 당신이 솔직한 게 아니라 무식하고 무례한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 솔직히 말해도 미워 보이지 않는 그 방법을 한번 배워볼까요? 보시죠. 요 댓글 좀 분석할 수 있습니까? 네. 확실히 네. 사자들은 방송은 재밌다. 요거 분석 가능합니까? 지가 사자면 무슨 정영진 축의 매불쇼. 저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면 전문가가 되고요. 네. 저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면 사기꾼이 될 겁니다. 최선희 원장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굉장히 그 독특한 직업을 갖고 계신데 일단 본인이 하는 일 위주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요. 사람이 쓴 어떤 종류의 글도 분석하고 해석하는 문장 분석가 최선희입니다. 네. 와. 현재 글방앤 네. 테크놀로지에서 네. 이 문장 분석 기술을 IT 기술로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돌아가신 분들의 유언장이나 묘비명은 물론이고요. 네. 지금 현재 이 방송에서 실시간 올라오는 댓글도 바로바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너네도 다 네, 죽었어 이제. 다 죽었어. 올려주세요. 마구마구. 네. 야, 이 정상 한 명도 없을 텐데 지금. 이게 손으로 쓴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네, 이렇게 워드로 쓴 것도 되고요. 어, 네, 모든 그래요? 개하고 고양이가 쓴 글 빼고는 다 해석합니다. 와, 네네. 네. 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좀 됐습니까? 아유, 그럼요. 어, 가장 좋은 과학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입소문이에요. 그렇지 아. 않습니까? 입소문. 네. 논문이나 하기가 암만 좋으면 뭐 하겠어요. 예. 아니 입소문만큼 정확한 게 있습니까? 저는요.
13,000여 명이 입소문으로 음. 저를 찾은 사람이에요. 아. 고수입니다. 제 안에 숨어 있는 저도 딱 고수입니다. 보면 알거든요. 네. 사자입니다. 여러분들 최욱 씨를 미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오히려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깔깔대고 좋아하죠. 예전엔요 너무 DJ나 MC들이 친절을 가장해서 가식을 떨었어요. 아, 예,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말씀이세요. 아유, 예, 예. 속으로는 야, 그딴 거 누가 몰라. 야, 빨리 끊어. 지루해. 이런 말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방송에서는요, 시청률이나 청취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방송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욱 씨가 요즘 여러모로 이곳저곳에서 많이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친척 모임입니다. 그때 좀 나이가 드신 작은아버님께서 그래, 취직은 했어. 아유, 어서 빨리 결혼해야지. 아, 애 안 낳아? 애 빨리 낳란 말이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크루즈에서 만난 한 테이블에 만난 어떤 어르신이 이 유튜버도 이렇게 나이가 젊은 사람 같진 않아요. 3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부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유, 애 낳아야지. 젊은 시절에 빨리 낳아야 돼. 아마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유튜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정말 짜증났는데 참느라고 아주 혼났다.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느냐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제 얘기를 지금 듣다 보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왜 그딴 얘기를 해? 왜 뭐 애를 낳아라 마라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직접 표현하거나 그런 툴을 낸다고 그런 식으로 싫다고 말한다고 당신이 솔직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솔직하면서도 무례하지 않을까요? 작은아버지 취직했냐고요? 못했죠. 작은아버지 뭐 다 취직시켜 줄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좋은 태도일까요? 애를 낳으라뇨. 나면 뭐 작은아버지가 애 우유값이라도 대주실 거예요?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게 가장 솔직한 표현이에요. 더 이상 말을 길게 이어지지 않게 네. 그리고 끝내세요. 그리고 만약에 젊은 친구가 아니, 작은아버지가 뭐 우유값 대줄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든지 취직시켜 줄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아니,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요즘 젊은 것들은 그럼 서로 싸움밖에 안 돼요. 요즘 이 친척 간에 안 모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모이는. 모였다 하면은 그냥 서로 뒤에서 씹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요즘 안 모이는 집안이 참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사회 현실인데 그럴 때 작은아버님이 이렇게 솔직히 말하세요. 하하하, 아이고 미안하다. 이게 가장 좋은 첫 번째 표현법이에요. 일단 사과부터 하세요.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사실 내 친구가 직원이 하나 필요하다는데 딱 보니까 우리 조카랑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거기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지. 미안해. 시간 되면 이력서 하나 나한테 보내보고. 그러면 얼마나 그 조카는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 받으면 그냥 구겨버리든지 찢어버리든지. 어쨌든 여러분들도 상대방에게 솔직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무례하게 구는 일은 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나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알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대화를 끝내든가 아니면 미안합니다. 사과부터 하시든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응용 문제입니다.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안 주인께서 식사는 입에 좀 맞으세요? 이 황태국 어떠세요? 그때 아이고 제 입엔 좀 짠데요? 이거 솔직한 표현인가요? 아니죠. 무례한 표현이죠.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겠어요? 저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와,
정성이 어쩜 이렇게 정성스러운 반찬은 내 처음 받아봐요. 아이고 이 집밥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거짓말했나요? 내가 무슨 이게 맛있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냥 정성이 들어갔다. 오랜만에 집밥 받으니까 좋다. 그 얘기만 했잖아요. 그리고 살짝 내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아유 제가 평소에 좀 싱겁게 먹어서 그런지 좀 짜긴 한데 그래도 음식은 좀 짜야 맛있어. 짜야. 하하하. 이러면 알아서 또 물을 좀 가져올지 싱겁게 해줄지 어떻게 알아요. 이젠 이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상대방 기분 좋게 하는 말 어떻게 하는지 좀 감이 오시죠? 응?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솔직히 말하되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하지 않게 말하는 겁니다. 응? 자, 돌집에 갔는데요. 애기를 이렇게 안아보잖아요. 애기를 딱 안았는데 보통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와 왕자님 어우 잘생겼다. 어우 공주님 이쁘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애기를 안았는데 차마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쁘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기도 하고 또 상대방도 안다고요. 아무리 부모가 고슴도치라고 그래도 그게 안다고요. 그렇다고 애를 안자마자 애기네 이럴 수도 없고 그때는 와 엄마 아빠를 쏙 닮았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 엄마 아빠가 기분 좋게 그냥 껄껄껄 웃어 넘기지 않겠어요? 응? 다음 문제. 자기야 나 사랑해? 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보 나 사랑해?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실래요? 솔직히 말하실래요? 응? 누구라고 내가 얘기 못하겠지만 그 결혼을 7번인가 뭐 하신 분이 있어요. 국밥집 하시고 뭐 그런 분인데 그분이 왜 이렇게 결혼 많이 하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나는 3, 4년만 지나면 사랑이 식는다. 난 솔직하다. 난 사랑을 찾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많은 분들이 맞아. 저 말이 맞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여자들은 그냥 뭐 안 좋은 얘기를 했을 테고 남자들은 그냥 뭐 부럽다. 그것도 솔직히 말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건 솔직한 게 아닙니다. 뭐 솔직히 뭐 결혼해서 사랑한다고 결혼해도 한 뭐 몇 년 지나면 뭐 서로 사랑이 식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야 아직까지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말이 돼? 그 사랑한다는 놈들 다 뻥이야 뻥쟁이야. 그렇게 말해서 분란 일으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정으로 사는 거야 정으로. 그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럼 내가 누굴 사랑하겠어? 이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내가 누굴 사랑하겠어? 누굴 사랑하겠느냐? 이거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내가 누굴 사랑할까? 의문문이에요. 상대방이 듣기에 기분 좋게만 하는 거잖아요. 기분 좋게. 응? 다음 문제입니다. 넌 왜 그렇게 사니? 누군가 문자로 그렇게 보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문자에다가 야 내가 이렇게 살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그리고 막 욕 써서 보내실래요? 저는 이 핸드폰 문자로다가 웬만하면 상대방과 이 논란을 벌이지 않습니다. 서로 상대방하고 웬만한 분쟁을 안 해요. 상대방이 막 문자를 써도 저 그냥 덮어버려요 핸드폰을. 그럴 수 없을 때 화가 날 때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럼 답장을 쓰세요. 솔직하게. 야 이 자식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쩌고 저쩌고 막 쓰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백스페이스 뒤로 가기 지우는 걸 따다다다다다 지우세요. 그러고 나서 그러게 말이야 그냥 한 문장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막 썼기 때문에 분은 풀려요. 분은. 그러고 나서 넌 왜 그렇게 사니? 그럼 그 사람이 읽는 문자는 그러게 말이야. 그럼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날 건덕지가 없죠. 건덕지가. 여러분들 솔직한 사람이 되는 방법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제2의 자아, 다른 말로 내면의 자아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 내면의 자아와 겉에 있는 자아, 제1의 자아와 제2의 자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자아와 내 속마음엔 자아, 그러니까 발음이 힘들다. 나라고 표현하죠. 속에 있는 나와 겉에 있는 나, 대화를 시키세요. 대화. 응? 그래서 합의를 보고 그러고 표현하세요. 때때로 그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 연기하는 거?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연기가 안에 있는 자아와 겉에 있는 자아와 서로 합의를 해서 그리고 연기하는 건요, 상관없습니다. 좀 민감한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 내 성희롱. 탕비실에서 우리 과장이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김양이 카피를 복사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과장이,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이 영화 잘 모를 텐데 커피 카피 코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커피 카피 코피.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김양, 옛날에 말이야 커피 카피 코피라는 영화가 있었어. 알아? 모르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야. 커피 마시면서 카피하는 김양을 보니까 내가 코피가 날 것 같아. 이런 식의 아재 개그를 하거나 이런 식의 부장님 성희롱을 하면요, 이걸 받아들이는 여직원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그냥 대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이거 성희롱이죠? 당장 신고할게요. 이런 미친놈. 그렇게 해서 그 과장님이나 부장님과 왼수된들 마지막에 손해는 누가 볼까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밖에 있는 나와 안에 있는 나가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속에 있는 나는 저런 나한테 지금 성희롱하고 맞지? 나를 보고 무슨 코피를 흘려? 이게 그냥 화를 내고 싶어요. 그러나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겉에 있는 내가 표현을 하면 그 다음에 그게 좋은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생길까? 야, 그러지 말고 야, 일단 네가 좀 참자. 용서해주자.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하하하하, 저 방금 전에 하신 말 어머 너무 웃기는 얘기 같아요. 이거 나 혼자 듣기 너무 아까운데 저 여기 녹음할 테니까 한 번만 더 해주실래요, 부장님? 그럼 그 부장이 센스가 있다면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혹은 이거 좀 위험한 발언 같은데요? 유머는 상대를 즐겁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즐겁지가 않아요, 부장님. 이거 어떡하지? 이거 3천만 원짜리 같은데? 일단 킵해둘게요. 내 3천만 원? 이렇게 말한다든지. 제가 하도 이런 문제는 민감해서 이런 얘기 잘못하면요, 그냥 무슨 신문사 여기자들이 아주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무슨 참으라고 그런다. 여자는 다 참으라고 그런다. 저는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에 있는 내가 그걸 수긍을 해서 그래 일단은 한번 이런 식으로 넘어가자 하고 상대방의 그 나의 안에 있는 나와 밖에 있는 내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표현하면요, 표현하더라도 비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부장님 웃겨요. 하하하. 그리고 속으로 그냥 속쓰려하고 속으로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다가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주면 그냥 안 좋은 선택이나 하고 왜 그러시냔 말이에요. 솔직해지란 말이에요. 솔직해져.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아 소리를 먼저 내야지 계속 참다가 한번 아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평소엔 괜찮더니 왜 갑자기 저래?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좀 솔직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3천만 원짜리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라면 이런 조크쯤은 상대방에게 뻥뻥 날릴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유머를 사랑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조크를 여러분에게 안 한단 말이에요.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그렇긴 한데 비에 쫄딱 맞아서 그 집으로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남들은 하나도 비를 안 맞았는데 혼자 이 친구만 쫄딱 맞고 집에 들어왔어요. 왜 그럴까요? 원인은 우산이 없어서 그랬어요. 우산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산을 준비하세요. 그게 솔직함이고 자연스러움이고 그게 유머입니다. 그 우산을 장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